끌린 것 같아 기분 좋은 이 느낌 영동 에코발전소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생태계 붕괴 신호탄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를 보는 발전소, 가동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드 펠릿을 연료로 쓰는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영동 에코만 그럴까요? 장기적으로는 모든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점점 죽어갈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선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외국산 우드 펠릿 REC 가중치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동 에코처럼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경쟁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연료 생태계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발전소가 없어진다면 팔 곳도 없어집니다. 단순하게 발전소가 문 닫는 것, 그 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볼 일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우드 펠릿 REC 가중치 축소 문제점과 함께 이런 정책이 왜 위험한지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합니다. 가까워지는 시간 자연스러워 먼저 바이오매스가 뭔지 그것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나무든 동물이든 생물 유기체를 말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분야는 나무를 압축해 만든 펠릿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입니다. 풍력 발전과 태양광처럼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동안 우드 펠릿은 석탄 발전에 혼소되기도 했고 바이오매스 발전소 연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가 큰 수익을 내지 않음에도 우드 펠릿을 사용했던 이유는 REC 때문입니다. RPS에 대비하기 위해 REC가 필요했던 것이죠. 만약 RPS를 맞추지 못했을 땐 REC를 따로 구매해야 하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이나 가스 발전을 많이 돌리면 그만큼 REC는 더욱 필요했던 겁니다. RPS가 있는 한 발전 사업자는 REC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REC는 어디서 나올까요? 재생에너지를 가동했을 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REC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에 같은 REC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상풍력 사업비가 3배나 많거든요. 사업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보존해 주자고 만든 것이 REC 가중치입니다. 투자를 유도하는 일종의 신호죠. 그러면 얼마 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바이오매스 발전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우드 펠릿 REC 가중치를 축소하는 행정예고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우드 펠릿을 혼소하면 REC 가중치를 주지 않고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경우 국산 연료 가중치 2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입산은 1.5에서 0.5로 축소됩니다. 정부가 가중치를 조정하게 된 배경으로 높은 수입산 비중이 손꼽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드 펠릿은 연간 500만 톤에 이릅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산은 74만 톤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수입이 엄청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산 비중을 높이겠다고 가중치를 조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REC 가중치가 사업성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것인데 발전 단가가 떨어졌을 때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바이오매스 발전소 볼까요? 발전 단가가 떨어지지도 않았고 국산 물량이 넘쳐서 연료 단가가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수입산 가중치를 줄여버리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당연한 겁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 가동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죠. 누가 봐도 적자 발전소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발전 사업자는 가동률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버티다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발전소를 돌리지 않을 때 손실 1억이 나고 발전소를 가동하면 손실 2억이 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하시겠습니까?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발전 공기업이라지만 시원하게 욕 한번 먹고 문 닫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산 가중치를 낮추면 반대로 국산 가중치를 높여서 사업성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최근 분위기를 보면 이상한 걸 느낄 겁니다. 남동발전 노동자만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 그럴까요? 반면에 민간은 조용합니다. 가중치 축소할 때 공공과 민간의 차별을 뒀기 때문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공공은 올해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2027년부터 0.5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런데 민간은 1년 유예 기간도 있고 내년부터 20년간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지금의 조건이라면 민간은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긴 해도 견딜만 할 겁니다. 어차피 가동 중인 발전소는 이 기간이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문 닫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남동발전 영동에코 상황은 다릅니다. 영동에코 문 닫게 하려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 지어라고 꼬실 때는 제고 이제 와선 문 닫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영동에코 얘기 잠깐 해보면 남동발전은 영동화력에 2,754억을 투입해 영동에코로 개조합니다. 정부 정책대로 가중치가 줄었을 땐 투자비 회수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매몰 비용만 1,746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발전소를 돌려야 할까요? 안 돌리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이번엔 영동에코가 문 닫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드펠릿 시장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영동에코가 연간 사용하는 우드펠릿은 100만 톤 정도입니다. 이 중 국산 비중이 30% 남짓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산이 74만 톤 정도인데 영동에코는 적게는 20만 톤, 많게는 30만 톤까지 사용한다고 합니다. 국산 우드펠릿 시장에서 영동에코 존재 가치는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동에코가 문을 닫았을 때 민간이 영동에코 국산 물량을 구매할까요?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됐을 땐 우드펠릿 시장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발을 내딛기조차 힘들다고 느껴질 때면 이번 영상에선 우드펠릿 가중치 축소 얘기해봤습니다. 아리백은 피해가지 못하는 대세일 겁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유럽에선 재생에너지로 분류됩니다. 아리백도 규제입니다. 유럽에서 큰 소리 내는 독일에선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주력 발전소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실리로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아리백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리백 달성을 위해선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풍력이나 태양광과 달리 가능성이 없고 전력망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백이 대세인 상황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필요한 발전소 중 하나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산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산불이 큰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산불이 나면 쌓이고 쌓인 나뭇가지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옛날엔 나무를 땔감으로 썼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안 났거든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썩으면서 소량이지만 이산화탄소도 배출합니다. 이걸 회수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수해서 발전연료로 사용해보자. 그런 시도를 많이 했지만 경제성 때문에 잘 안됩니다. 이유는 연료 측면만 보니까 경제성이 안 나올 수밖에요. 첩첩산중에 들어가 나뭇가지를 줍고 그걸 가져오는 것까지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 걸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니 답이 없는 겁니다. 산불을 예방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료 단가를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지원이 동반된다면 얘기는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가중치를 대책 없이 줄이는 것보다 국산 물량에 맞춰 국산 우드 펠릿 의무 구매 제도도 해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REC 가중치 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이게 선례가 됐을 땐 태양광이나 풍력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발전 단가가 변하지 않았는데 정부 입맛에 맞춰 태양광이 싫다고 풍력이 싫다고 가중치를 낮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사리판이 되는 겁니다. REC 가중치 조정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우드 펠릿 가중치 조정은 정부가 섣부르게 움직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